안녕하세요. 나의 불편함을 아주 나이스하게 상대에게 전달하면서 갈등 없는 세상을 꿈꾸는 갈등 조정 디자인 센터장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툼 없는 연휴였기를 작게나마 기원합니다. 오늘 업로드하는 영상은 알파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향후 10년 내 그 세대를 잘 이해하고 조직에 들어올 때 알파 세대와 MZ 세대가 예상되는 갈등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제작해 봤습니다. 이 PPT는 AI로 제작되었기에 다소 내용이 산만할 수 있으며 중복과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영어 버전으로 제작을 해서 기존의 AI에 입력된 내용을 참고하다 보니 협상의 일반론적 내용을 갖고 와서 제작한 듯 합니다.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협상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알파 세대를 이해하기. 세 번째, 알파 세대와 ADR. 네 번째, 알파 세대를 위한 협상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협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협상의 기본 정의와 개념을 이해하면 아무래도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협상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협상은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고 필요한 것을 원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관계와 상호 의존성의 그물망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를 돕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협상은 이러한 교환을 간소화하는 물물 교환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플랫폼이 바로 당근이죠. 물건을 팔고자 하는 측은 물건을 게시하고 원하는 가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을 표시합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가격 협상 가능 여부를 체크합니다. 상대방은 이 물건을 원하는 시간, 즉 타이밍과 자금력,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물품 등을 고려하면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두 번째, 협상은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스킬은 듣기, 질문하기, 정보 공유, 정보 해석, 제안 구성, 신체 언어 읽기, 역량 및 설득 등 모든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협상은 상대방, 즉 파트너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익숙해 있던 적대적인 접근 방식, 즉 윈-루즈 방식은 상대방을 이기고 상대방에게서 최대한 많은 것을 짜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윈윈 협상은 양측이 협상을 공동의 문제로 보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러면 양측이 각자의 이익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협상은 과정이다. 사전 준비 단계를 위한 연구 및 준비, 협상, 악수, 계약서 서명, 최종 피날레 전 과정을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을 가지는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협상은 게임이다. 협상은 위 4번처럼 규칙으로 완성된 게임, 즉 기술과 기회의 게임입니다. 게임을 더욱 능숙하게 플레이하는 방법을 습득하면 운과 애드리브로 협상을 마무리하는 최악의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 줄로 정리하면 협상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설득적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파 세대 이해하기. 알파 세대 핵심을 간략하게 브리핑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알파 세대는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며 모바일을 태어나면서 접하고 AI에 익숙합니다. 세 번째, 틱톡, 메타버스, SNS를 자기의 삶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SNS에서 친구 맺기가 끊어지면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고 왕따를 당하듯이 감정을 가집니다. 네 번째, 직관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아무래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져 있고 사이버 가상 경제에 익숙해진 라이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초등학교 시절 사회성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광풍을 겪으면서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으며 온라인 수업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오늘 영상의 메인 메시지이지만 Z세대와 더불어 알파세대는 학교 폭력을 경험할 때
맞춤형 ADR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화해중재위원을 통한 당사자 간 합의 프로그램을 습득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상과 조정, 중재를 체득하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직관적인 정서에 익숙한 알파 세대가 자기의 주장과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ADR 스킬을 배웠기에 향후 이들이 10년 후 조직에서 진입하면 이들만의 갈등 해결 방식이 조직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ADR은 소송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협상, 조정, 중재 등을 일컫습니다. 기성세대는 학창시절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위력적이고 강압적인 해결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파 세대와 Z세대는 제3의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서 학교 폭력과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머리에 기억하며 자라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알파 세대와 ADR. 자, 그러면 현재 제가 좀 전에 설명한 알파 세대는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거나 학교 갈등이 발생할 때 이런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관계 개선 지원단은 교육 전문가, 상담 복지 전문가, 화해 분쟁 전문가 등으로 관계 회복단을 구성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화해와 관계 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로 학생 학교 생활 정상화와 적응을 지원합니다. 순서는 PPT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교육청은 또 어떻게 하는지를 PPT를 보시면 학교폭력센터, 피가해 학생 대상 관계회복 프로그램, 학교 학급 단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화해중재단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여기 저희는 기성세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갈등 해결, 갈등 조정, 갈등 관리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 세대를 위한 협상 전략과 갈등 조정은 관해서 AI는 어떻게 PPT를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 해결 전략 소개. 아무래도 영어 버전으로 된 거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 내용이 좀 더 매끄럽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갈등 해결 전략 소개. 첫 번째, 적극적 경청. 두 번째, 롤플레잉 시나리오. 알파 세대를 역할극 연습에 참여시켜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협상 전략과 갈등 해결을 연습시킨다. 중요하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 상호 주관적 실제 이해라고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알파 세대의 감성 지능을 육성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여 갈등 중에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내용이 좀 상당히 중복되긴 하죠. 제목은 좀 다른데 사람이 만들었으면 이렇게 전개는 하지 않겠죠. 자, 두 번째, 알파 세대의 특성 이해하기. 자, AI는 알파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함께 성장하여 커뮤니케이션과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갈등 해결에서 정신적, 신체적 웰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호용성과 다양한 관점을 중요시한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건설적인 피드백을 원하고 학습 및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사회 문제에 적극적이며 협상에서 공정성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정보와 충돌 해결 기법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긍정이 가고 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 약간 틀리거나 MZ와 중복되는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알파 세대에 대한 고유한 충돌 트리거. 충돌을 일으키는 방아쇠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것, 소셜미디어. 온라인 상호작용은 오해와 감정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안내합니다. SNS에서 친구 맺기가 끊어지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Z세대도 그렇지만 알파 세대는 특히 더 소셜미디어에서 친구 맺기를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문자 메시지는 종종 어조가 부족하다. 여러분들 알파 세대 사용하는 카톡을 보시면 충분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래 영향력이 증가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압박감을 다룰 수 있는 자기주장 기술을 갖추게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결과를 위한 협상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AI가 생각하는 협상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협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관점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청에 참여하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적극적 경청. 그러나 이거는 뭐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잘 들어야 잘 답을 찾을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겠죠. 공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여 보다 생산적인 협상 분위기와 상호 존중을 촉진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오해를 피하기 위해 생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모든 당사자가 같은 페이지에 있도록 합니다. 경쟁보다 협업을 촉진하여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윈윈 솔루션을 모색합니다.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등 해결에서 그러면 의사소통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똑같습니다. 액티브 리스닝. 모든 당사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중요하죠. 기성세대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데 익숙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서 갈등이 심하고 충돌이 심하고 튕겨나가는 경우가 많죠. 갑질도 심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 조직을 다스리는 시대는 지나갔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각 사람의 관점을 인정함으로써 이해를 촉진한다. 잘못된 의사소통을 피하기 위해 요구사항과 우려사항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권장한다. 토론 중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바디랭귀지를 활용한다.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은 대화를 촉진한다. 대화를 위한 건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중한 언어를 사용한다. 내용이 좀 반복되긴 하죠. 제목이 좀 다르지만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인 피드백 세션을 구현한다. 아까 나왔었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 역할극 시나리오에 참여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청취 기법은 무엇이 있을까? 화자가 말한 것을 여러분의 말로 다시 반복한다. 리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이 말한 것을 내가 다시 반복하고 더 깊은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 명확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오픈형,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고, 협상을 배우다 보면 아무래도 명확한 질문을 제기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될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쳐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화자의 메시지한테 생각을 나누어 이해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토론을 마치기 전에 요점을 간결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총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갈등 관리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 이거는 AI PPT가 만든 내용이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냥 넘기면 될 듯합니다. 갈등에서의 공감과 감정 지능.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세 번째,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합니다. 네 번째,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해를 적용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은 첫 번째, 참여하고 공감하고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계속 사용됐던 방식이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많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AI가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해결 사례 연구는 아래 같습니다. 어프로치 방식은 총 4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갈등과 관련된 당사자를 인식합니다. 누가 갈등의 당사자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죠. 이해와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열린 대화.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한 공통점 찾기, 옵션과 알터네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들은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계획에 동의하고 후속 프로토콜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결론 및 핵심 요약을 보면, 첫 번째, 그들은 알파 세대를 얘기하죠. 그들은 갈등 해결 관행에서 기술과 포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적극적인 듣기 기술을 연습하여 의사소통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 공감을 장려하면 갈등 상황에서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기존에 사용하는 공감 방식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간결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장려합니다. 다섯 번째, 협상 전략을 가르치는 것은 알파 세대가 갈등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AI가 만들었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고 싶은 내용인데 아주 오늘의 메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합합니다. 자, 이상 알파 세대를 위한 협상 전략과 갈등 조정이라는 내용으로 AI가 만든 PPT 영상을 한번 주제로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소 내용이 중복되고 약간 산만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AI가 만든 내용이 알파 세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갈등 조정 디자인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